10년간 노숙자였다가 전 세계 5위 안에 드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는 이혼을 하면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하루 만에 5만 달러를 벌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미친 듯한 의지,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을 항상 되뇌고 그에 따라 실행한 것이 전부라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월 0원에서 월 500만 원이 되고 한 달 후 그 이상을 벌고 있는 지금, 저는 저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약 10개월 전과 비교해서 월 1원이라고 치면 500배가 된 셈이고 지금은 800배가 되려 하니까요. 우리는 부와 건강과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얻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숙자였던 그는 본인을 돌보는 것만으로 부와 건강과 행복의 비결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상하죠? 남을 도와준 것도 아니고 단지 본인을 돌봤을 뿐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 말이죠. 오늘 제가 가진 목표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부와 건강과 행복의 비결을 알게 되는 것이며 혹은 도저히 모르겠다 하더라도 오늘 알려드릴 4가지 단어만 마음속에서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이 순식간에 달라져 보일 겁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보면서 이 단어들을 혹은 한 단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냐고요? 분명히 말을 드릴 수 있는 건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명상을 하고 있는 그 좋은 느낌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 안에 있던 이상한 무엇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는 거죠. 저에게 변화된 것은 이 지속된 명상 느낌입니다. 즉 평온한 상태가 오래 갈 수 있게 된 거죠. 마음이 평온해야 우리가 바라는 부와 건강,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단어가 무엇인지 들으신다면 아, 내가 아는 거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단순히 저 단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는 빚 10억이 선물해준 자유의 저자 수리아키 님이 소개해주신 본인의 빚 10억을 없앤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호오포노포노라고 하고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4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들만 계속 되뇌면 부와 건강,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참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걸로 부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 간단한 단어들로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행복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실제 사례를 말을 드려도 믿기 힘들 수 있죠. 그들조차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했으니까 당연합니다. 특히 이 책을 쓴 저자와 저자를 가르친 스승마저도 이 방법을 100%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저자인 조 비테일은 10년간 노숙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전 세계 5개 안에 드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단 하루 만에 5만 달러를 벌기도 하는 등 살면서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호오포노포노를 항상 되뇌고 그에 따라 실행한 것이 전부라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또한 공동저자인 휴렌 박사는 본인이 호노포노포노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세미나에서 3번이나 뛰쳐나왔습니다.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던 그에게 저 방법은 정신병자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이 방법으로 정신병동의 환자들을 모두 정상으로 돌려놓았고 결국 그 병원은 환자가 없어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다 그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인을 돌본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본인을 돌봤을 뿐인데 저자 중 한 명은 더 큰 부자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정신병동을 문 닫게 할 정도로 환자들을 모두 치유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처럼 계속 이 단어를 되낼 때 평온의 상태가 오래가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네 단어를 되내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사랑합니다가 디펙 초프라가 말한 초공간적 지성과 연결되는 마법의 단어라고 말합니다. 오늘 책에서는 초공간적 지성을 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신, 하느님, 부처님, 모든 종교의 신을 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마다 떠올리는 게 다를 테니까요. 그럼 이 단어를 되뇌는 것만으로 어떻게 마음이 평온해지고 본인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볼 게 없으니 그 사람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겨 이제 한 공간 안에 둘이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한 그는 본인이 좋아하거나 혹은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있다면 둘은 금방 친해질 수 있죠. 반면에 싫어하는 걸 가지고 있다면 그걸 본 한 사람은 싫으니까 밀어내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음과 싫음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나의 내면에서 좋음과 싫음이 나온 걸까요? 상대방을 우리가 바라볼 때 호감을 느끼거나 혐오를 느끼는 건 모두 우리 스스로 느낄 뿐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므로 좋음과 싫음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은데 어떤 사람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본인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고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호오포노포노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걸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컴퓨터에 나오는 비트로 본다면 1500만 비트가 되지만 우리의 의식이 받아들이는 비트는 고작 15비트밖에 안 됩니다. 15비트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바다로 간 적이 없는 수족관에 있는 거북이에게 바다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줘도 수족관의 물이 좀 더 큰 곳이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즉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아는 만큼 스스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아무 생각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도 우리를 똑같이 판단하고 분류합니다. 이런 판단과 분류, 좋음과 싫음이 나오는 곳은 우리 내면일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내면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바로 기억입니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기억들은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죠. 연관된 경험을 하게 되면 무의식에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게 되고 그 기억에 의해 우리는 일종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가위를 설거지하다가 손을 베인 적이 있다면 가위를 들 때마다 그 경험이 기억나죠. 그리고 조심하게 됩니다. 이게 뇌의 작용이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죠. 으슥한 거리로 가게 되면 으슥한 곳에서 본인이 범죄를 당한 적이 없어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어 순간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두 기억의 작용 때문이죠. 호오포노포노는 이 기억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네 가지 단어로 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만약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 슬쩍 떠올랐다면 지금 당장 이것의 효과를 스스로 증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한번 같이 해보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그 기억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억이 쓱 사라졌나요? 그 기억이 만약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 기억에 대고 사랑합니다고 해보세요. 마이클 싱어가 제안한 방법인 부정적인 생각에 대고 안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하게 된 겁니다. 훨씬 침착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끼실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애써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더 이상 우리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지 않게 해줍니다. 저는 상품 백화점 사고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로 건물 안에 있는 것이 가끔씩 저를 무섭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품 백화점 사고를 직접 겪은 것은 아니지만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걸 상상할 때 항상 두려움도 같이 오게 되는 거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건 사랑합니다고 그 기억에 대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것도 호오포노포노의 중요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상품 백화점 사건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외부 사건이죠. 그런데 그 외부 사건이 제가 잘못하지 않았던 그 사건이 제 내면에서 항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외부 사건인가요? 아니면 저의 내부 사건인가요? 분명 30년 전에는 외부 사건이었겠죠. 하지만 30년 동안 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제 내부 사건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본인이 가진 기억을 긍정적으로 정화하는 겁니다. 기억 자체가 부정적인데 어떻게 긍정적이 되는가? 긍정적이라 말을 드린 건 더 이상 본인을 괴롭히지 않는 생각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사건 혹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본인이 느끼는 것 모두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을요. 호오포노포노는 이 내부 사건을 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자들이 말한 것이 이제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본인을 돌봤을 뿐이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만약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았다면 당신 역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며 그들은 내 인생 안에 있다.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내게 있다면 그들이 경험하는 것 또한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영상을 보시면서 앞의 내용이 이해가 가셨다면 저 말에 전율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디펙 초프라가 말한 우리가 하나에서 출발했고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저거구나 하고 알게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정말 참신하다 못해 머리가 빙빙 돌 정도로 엉뚱한 세계관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는 건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광경을 보고 본인이 느낀 그 어떤 감정, 그리고 그 어떤 판단을 정화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 본인에게 좋지 않은 일을 끌어당기게 될지 모르니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들의 문제는 당신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들을 치유하는 것은 당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치유가 필요한 건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치유해야 한다. 모든 경험의 근원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타인에게서 불쾌한 무엇인가를 감지했다면 당신의 내면 또한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는 그것을 정화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다. 당신 안에 그것을 정화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떠나게 된다. 이게 호오포노포노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건 혹은 상대방을 바라보았을 때 본인의 감정, 본인의 판단은 본인의 기억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그것을 기억에 기대지 말고 신성에 기대는 방법입니다. 신성에 기대기 위해 사랑합니다로 포문을 열고 미안합니다로 본인에게 사죄하고 용서해 주세요로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감사합니다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정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를 30년 동안 괴롭힌 상품백화점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과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말을 드릴게요. 더 이상 기억이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 기억이 떠나간 자리에는 우리 내면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무의 상태라 하는데요. 그 무의 상태가 되었을 때 신성과 연결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연결이 되려면 매일 본인을 괴롭히는 기억들에게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구해서 스스로의 기억을 정화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신성이 알아서 툭 하고 영감을 던져줄 겁니다. 이걸 억지로 애써서 하는 것을 대부분의 자기계발 서적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의식적으로 미친 듯이 생각해서 무의식에 넣어야 한다 등의 방법들로 말이죠. 실제로 저자인 조 비테일도 자기계발서에 나온 저 방법들로 노숙자 생활을 탈출했지만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혔을 때 호오포노포노를 만나게 되어 더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신성이 주는 영감에 비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본인이 정화하고 본인의 기억들을 계속 정화해 나갈 때 본인이 비로소 원하던 것들을 신성이 알아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크기로 준다는 겁니다. 더 믿기 힘드시다면 어차피 본전이니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만약 배우자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되거나 지금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하거나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서 매일 싸운다면 제발 믿져야 본전이니 4가지 단어만 해보세요. 배우자와의 싸움에서 혹은 어떤 누군가와 싸움에서 본인이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책임을 지는 것은 쉽습니다. 단지 정화를 하면 됩니다. 정말 힘들다면 그런 순간에 사랑합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되려면 그 감정이 솟아나게 마련이니까요. 분명히 장담하건대 싸움이 잦아들 것이고 싸움이 잦아드니 환경이 바뀌고 좋은 것들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좋은 것들이 오는 이유는 본인이 정화가 되기 때문이죠. 본인이 아는 만큼 보이고 느끼는 만큼 끌어당깁니다. 실제로 한 번만 진심을 다해 해보시면 다음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기억이나 창피했던 일들, 누군가를 미워했던 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는 그 기억들을 정화하라는 신성의 말로 인식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 기억에 대고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그 기억이 본인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을 마음그릇을 준비한 겁니다.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정화해서 본인만의 신성에게 영감을 얻어 본인이 원하는 것을 꼭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의 내면에서 사랑을 부를 때 상황은 좋아질 겁니다. 수리아 킴님은 본인의 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부자가 되려면 내면의 그릇의 크기를 길러야 한다. 결국 부자가 되려면 내면을 더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시작과 끝입니다. 저는 수리아키님의 말씀을 직접 겪은 적이 있는데요.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것은 성장에 있다는 말을 믿기로 하고 모든 것은 나의 성장을 위함이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받아들이며 살기를 결심했을 때 매월 들어오는 수익이 더 많아짐을 경험했고 추가로 수익이 발생하는 걸 아는 후배를 통해 만들기도 했죠. 제가 월 0원에서 월 500만 원이 되고 한 달 후 그 이상을 벌고 있는 지금 저는 저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저에게 온다는 것을요. 거기다 아직 밝히지 못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의 연장선으로 저에게 좋은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였고요.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원하던 것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호오포노포노로 본인의 기억을 정화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빠르게 본인에게 작용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입니다. 한미동 출판사에서 2011년 11월 25일에 발행되었고 이후 27세를 펴내며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강남 교보문고에서 재고가 하나 있는 걸 우연히 발견하면서 가져왔습니다. 다음 편은 어찌 보면 고전인데요. 얼마 전 강남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보다가 와칭이 눈에 띄었습니다. 와이프와 교보문고에 서서 책을 본 게 한 3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서로 책을 고르면서 읽어보느라 집중해서 문득 정신을 차리면 서로 어디에 있는지 몰랐는데 신기하게도 근처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서로 보고 웃곤 했습니다. 정말 읽고 싶은 책이 많았지만 신기하게 발행된 지 10년이 넘은 책들만 골라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과 그 다음 편까지 할 책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다음 편도 매우 좋을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마인드무비는 답지를 보내주신 순서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인드무비를 만들 때 신기하게도 하루에 2개를 만들면 제가 가진 에너지가 모두 소모된 듯한 느낌이 있어 하루에 2개 이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